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44강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천부경들, 접하게 되는 천부경들은 1916년에 이제 계연수라는 분이 미왕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미왕산에서 최치원, 요 최치원이라는 분은 경주 최치의 시조로 알려져 있죠. 시조고 이분은 중국에 가서 공부를 깊이 하셔가지고 중국에 또 명성이 자자를 하신 분이에요. 신라로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신선이 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의 그 후손이 바로 최순이 후손이 되는 거죠. 최재우 선생이 후손이다라는 후손이. 이 최치원이라는 분이 천부경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매왕산에 거기에다 석벽에다가 이제 써놨다고 하는 거죠. 석벽에다가 새겨놨다라고 하는. 이 석벽, 그러니까 최치원이 석벽에 새겨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는 개은수라는 분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요 분이 요 석벽에 새겨진 거를 탁본을 떠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1916년에. 그런데 최치원 선생이 이것을 석벽에 새길 때 이 천부경이 당군 시대 때부터 그 신지라는 분이 그 기록을 해가지고 전수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당군과 관련이 된 거를 이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계연수라는 분이 묘양산에서 발견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에 이 천부경이 우리 한민족 사상 계보에서 점차 이제 중심을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에 그래서 연구들이 많이 되기 시작한 거죠. 천부경이. 그러면서 기존에 이 계연수라는 분이 탁본을 든 이 천부경과 좀 글자들이 다른 천부경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남부라는 분이 그 조선시대 농운이라는 분의 유집에서 이 천부경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발견하죠. 요거를 발견을 하다 해서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갑골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갑골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갑골문자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 뼈다귀 골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글을 소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거북이 등 가죽에 새기거나 아니면 돌이나 쇠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이런 것이 고대의 그 은상, 은나라, 주나라 이때 이제 많이 성립되어 있는 걸 각골문으로 보는데 그때가 이제는 조선 우리의 곧 당군 조선이 네, 그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당군 조선이 보통 중국에 있어서는 그 요순 시대, 요순 하은주 이렇게 계보가 내려갈 때 중국에서 중국의 그 계보는 요순 하은주 이렇게 할 때 요 요임금 시대에 바로 당군이 그 기원전 2333년에 BC 2333년에 우리는 건국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당군 조선이. 그런데 중국에서는 요 임금이 빛이 2357년 정도에 그 황제로 왕으로 등극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357년 정도는
그래서 소강절 같은 경우는 이때 그 요임금 등극 시기를 중국의 역사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거죠. 중국이나 우리 조선이나. 그런데 요때부터 이제는 각골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각골문을 아무튼 발견을 해서 보니까 요게 틀린 문자들이 몇 개 있지만은 특히 중요한 부분이 요 571묘연이 51묘연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이 51묘연이 맞다고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증거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는 중요한 얘기가 되냐면은, 우리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은 복잡한 내용들을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비밀을 그걸 80일자로 이렇게 문자와 숫자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이냐 10이냐라는 논쟁이 뭐 직접적으로 논쟁을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은 각자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상에서 뭐 얘기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50도 맞는데 7수도 맞다는, 이게 두 개가 맞는데 두 개 다 이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7에 더 방점을 준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지금 우리가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일어나는 것이 지금 구체적인 수행 체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개 차크라, 그러니까 삼나디 7차크라 이런, 그러니까 삼맥칠륜론에 기초를 해가지고 요게 구성이 된 것이라고, 제가 천부경 구성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핵심적인 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 결국 여섯 번째 차크라 단계를 넘어서 일곱 번째 차크라에서 이 문 밖으로 이 소우주적 구조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7이라는 개념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때. 그런데 왜 이제 10으로 보느냐 뭐 그런 얘기들은,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우주 구조에 있어서 그걸 굉장히 그 운행 과정을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삼역대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민재 선생이 쓴 삼역대경의 안에 육도삼약 그림에 이렇게 6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후천하락 음부도장이죠. 음부도, 여기서 이 음부도장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속이 모체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 포테 지수를 표현해주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5, 6, 7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5가 다섯 번째 차크라까지 구성이 되는 게 기존의 하도 낙서 메커니즘이다, 도서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요거 이 음부와 양부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그 동학 계열에서 이민재 선생이 있어서 육도 삼약도로 새롭게 그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전체적인 통일적으로 이치를 규명하기에는 이 도상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보면은 요 후천하락 음부 도장에서, 이 도장이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도장을 찍는다 할 때 그 도장입니다. 인이라는 얘기죠, 이 도장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부는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엄마가 아들을 잉태하는 그 형상 자체가
10개의 그 점이 하나의 하얀 점을, 검은 점이 하얀 점을 둘러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게 10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요게 10일. 그러니까 10이 2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저서를 정역을 상경과 하경으로 나눌 때 요 부서 요걸로만 보면은 지금 여기 복귀시 용마하도는 요게 10이잖아요. 요것도 요게 10이잖아요. 10에다가 요건 가운데가 5잖아요. 근데 요거는 둘러찬 게 10이고 가운데가 1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10에 5가 둘러쳐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경을 쓴 게 김일부 선생이 15 일원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요거는 요걸 핵심으로 보고 요거를 표현한 게 11 일원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10이라는 10이라는 숫자에 더 방점을 둔 거죠. 무국수인 10에다가 더 방점을 둬서 57일묘이 아니라 51묘 개념이 김일부 선생 같은 경우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김일부 선생도 이런 체계로 말씀을 하셨고 15일은 11일이니까 이게 10일이 아니냐 이제 여기로 얘기하자면 51미원 할 때 요 10일이 그 10일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15는 50이고 10일 이렇게 해서 10일 묘연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역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는 게 틀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묘연할 때 요 연이라고 하는 이게 역학적으로는 이제 주역 개사전에 대연수라는 게 이제 나온다고 그랬죠. 대연수를 보면 이게 50 대연수 숫자가 50입니다. 50. 그러니까 50 한자로 이렇게 50이죠. 50 대연수다 이렇게 표현한. 그리고 이 대연수가 뭡니까? 역학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대연수가 뭔지. 아무튼 계사전에 대연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연수 개념은 50인데요. 50인데 이게 이제 하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5와 10이니까 곱하기 하면 50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억지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연꽃잎이 있단 말이에요. 연꽃이 피어오르는 거잖아요. 연꽃이 피어오를 때 맨 아래 차크라부터 맨 위에 차크라까지 갈 때에 이 안에 있는 육수까지 가는 연꽃의 개수가 맨 아래는 이게 6개란 말이에요. 6개. 이게 6개고 아니 4개고 4개죠. 4개. 잘 그림을 보시면 4개, 6개 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잘 보면은 요것도 요거는 10개가 되는 거죠. 10개. 세 번째 차크라는 10개가 되고 이거는 뭐 하면서 시간 걸리니까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개 가슴 차크라는 목 차크라는 16개. 이 그 여섯 번째 차크라는 2개입니다. 연꽃. 이 연꽃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2개로 돼 있습니다. 2개로 돼 있어 가지고 총 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첫 번째 차크라부터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이 구조 자체가 연꽃이 피어오르는 거, 피어오르는 이것이 연꽃잎 개수가 50개라고 하는 50개. 그래서 이 대연수라는 개념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때 연꽃이 피어오르는 연꽃잎의 개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연꽃잎에만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도에서 보면은 선도, 여러분들 이제는 여기 선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게 내경도가 이제는 청나라 시대 때 그 도교 중에 이제 용문파의 최대 본산이 북경의 백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백운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그 도가 바로 내경도라는 건데, 이 내경도가 바로 신선이 되는 이치를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쭉 보면은 50경내 은현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의 어떤 그런 그 경계, 그러니까 50개의 지역이라는 거죠. 몸 안에 내부에 있는 50개의 경계가 그 지역이 현관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런데 현관이라는 게 이 가운데 워몰을 얘기하는 거죠. 워몰 쭉 올라가는 곳에 50경내 은현관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0대연수라는 거죠, 사실. 그래도 50개 연꽃잎, 50개의 숨겨진 지역, 그 현관 안에 은현관 이렇게 이런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의 개사전의 대연수에 있어서 50과 연꽃잎 개수가 다 합하면은 50개가 되는 거와, 그리고 내경도에서 설명하고는 50개의 어떤 위치, 지역. 근데 그게 숨겨져 있어. 은현관, 현관에 숨겨져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연꽃잎의 개수가 50개라는 거와 내경도의 50경내 은현관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연수라도 50이니까 51묘연이 타당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거를 카발라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분석을 또 제가 하는 겁니다. 카발라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맞는 개념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카발라를 볼 때 보통 이 하나의 도상으로 그리지만은 이거를 네 개, 세 개로 쪼개가지고 아찔로또, 부리야, 예찌라, 아시아 이렇게 이제는 이것이 그 어떤 우주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간단한 도상에 만든 건데, 요 아찔로트도 요 하나의 요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세피로트가. 그래서 이 세분화된 세피로트를 이 아찔루뚜계가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찔루뚜와 부리아가 서로 겹쳐진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서로 간에 겹쳐져요.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쳤어. 합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서 우리가 카발라도 잘 보면은 카발라도 숫자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이란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카발라도 이렇게 숫자가 배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피라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쫙 배치된 걸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걸로 이렇게 요걸로 보면은 요걸로 보면은 그럴 때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1이라고 하는 것이 1태극이잖아요. 여기 1태극 심어져서 신무국으로 복귀무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자, 복잡하니까 지우고 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은 이 가운데 맥이 뭐예요? 중맥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렇죠? 좌우맥과 중맥인데 여기 가운데가 잘 보면 1번, 1, 6, 1 비어 있고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숫자를 안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총 원의 개수가 10개란 말이에요. 그럼 16,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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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그러니까
10과 6과 1이 항상 요 10과 6과 1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와 요거가 같이 요거처럼 마치 1과 10과 6이 같이 존재하는 개념처럼 카발라도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10과 1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여기 지금 571묘형과 51묘형은 뭐를 본 거예요? 여기 10에 더 방점을 둔 거죠. 그 다음에 571묘형은 가만 보면은 이것은 1이 방점을 뒀지만은 5와 7 사이에 6이 빠져 있으니까 그 1은 6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를. 그래, 이것 자체가 6을 감추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6과 1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건 10만 표현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미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 이게 더 이게 맞는 얘기다 이게 더 얘기다 이것은 우리가 50, 10을 놓은 거는 이건 원리적 측면을 얘기한 거고 이것은 6을 쓰고 2를 집어넣는 이건 6이라는 개념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건 우리가 채용 관계로 보면 이게 채고 이것이 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도적 개념이고 이것은 낙서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채용 관계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보는 낙서적 개념, 우리 자신의 변화를 보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경 전체가 육수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6에서 태어나가지고 7에서 7, 8, 9로 가는 거니까 5, 6, 7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니까 우리가 7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설정한 이 개념 자체가 7개 차크라와 를 3개의 맥으로 진행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51묘연보다는 571묘연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하는데 이 천부경을 해석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뭐야? 사실 이것도 타당한 얘기.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크게 볼 수 있으면은 요 10이라고 하는 게 육수에 또 부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논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논쟁을 안 하고 10도 뭐 당신 입장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10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을 고집을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얘기도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대꾸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해석하는 걸 이제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은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근을 해서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예요. 해본 입장으로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저만큼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카발라까지 가져와 가지고 이 숫자적 의미를 파악을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571묘연이 그러니까 81자에 담아내가지고 그 의미를 딱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81자니까.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6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6 안에 1과 10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 6 안에 1과 10이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안에 10이 또 6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그 시공간이 서로 겹쳐져 있는 형상을 우리가 지금 카발라적인 형상으로 보면 시공간이 말 그대로 아찔르뚜게와 브리아게가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찔르뚜, 브리아, 옅지라가 서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찔르뚜게의 10수가 옅지라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구조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우리가 뭐 가을이라고 그래도 그 봄의 기운이 마지막 끝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여름의 기운이 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연결돼 계속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숫자로 볼 때 이게 어느 하나의 개의 숫자로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깊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80일자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그 메커니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밝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시콜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궁에 빠져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7개 차크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우주 구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우주 구조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행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청룡과 백호 용호 비결을 얘기를 했잖아요. 용호의 관점에서 얘기했죠. 용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청룡은 태양이죠. 태양. 요 청룡은 이제 태양. 요리 안 들으면 용은 태양이다 나는. 태양의 길. 그래서 일도라 그러는데 일도. 그러면 백호는 달이라는 거죠. 달. 백호는 달. 그래서 용호비결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선도에서 얘기하는 용호비결, 용호교구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청룡, 일도, 그러니까 태양, 달. 그래서 태양과 달. 그래서 요걸 그냥 구조로 빙갈라는 태양의 길, 이단은 달의 길 해가지고 남자, 여자, 낮밤, 봄, 가을, 동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여기다가 이거를 핑갈라나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그 유불선 중에 유도 이거는 유도다, 유교다. 이거는 백도 이쪽 달 이거는 불교다 이렇게 보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올라가는 요걸 수십나 나디라고 그러잖아요. 수십나 나디는 요거는 요게 태양의 길은 좌측으로 회전하고 있고 좌선이라고 합니다. 좌선으로 회전하고 있고 백호의 길은 이것은 우측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데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두 개가 태양과 달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게 하나는 태양, 요게 태양, 요건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태양의 황도와 우리가 보통 볼 때 요거를 태양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황도라고 그런다. 황도. 태양이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고 요 달이 가는 길을 백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백도. 백도죠. 백도. 우리가 이거는 달의 길로 이거 태양, 달. 그러면은 태양과 달이 2차원적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꼬여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길 태양과 달의 빛이 비춰가지고 요걸 만드는 요거를 별로 봤다는 거죠. 별.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일월성 할 때 태양은 일이요. 달은 우리가 이거는 월이 되는 거죠. 월. 그러면은 별을 뭐라 그러냐면 성이라고 하는 별성. 그래서 요게 요 슈숨나나디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은 별이다라는 거죠. 별. 그러면 이게 별이 되는 거죠. 별. 이거를 우리가 유도가 아니라는 선도다. 이렇게 본 거라. 선도. 자, 그래서 우리가 불선 이렇게 세 개의 도가 합한다. 합해가지고 이것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러면 이게 일곱 개의 별이, 그러니까 이게 별이면은 이 맺어져 가지고 여기 되는 차크라에 들어오는 별을 일곱 개 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칠성이 되는 거죠. 칠성 구조가 되는 거죠. 칠성. 그러니까 칠성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칠성이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지금 청룡과 백호가 서로 꼬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용호교구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용호교구, 용과 호랑이가 서로 교구하면서 이 태극이라는 알이 이게 별이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요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용호교구가 되는 이게 용호교구란 말이에요. 용호교구, 이걸 용호교구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용호교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삼나디 칠차크라 삼맥칠륜론에서 우리가 핑갈라 이다 슈숨나를 각각 용이 가는 길, 그다음에 호도라고 그러겠죠. 호랑이가 가는 길 이다는, 슈숨나 나디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별로 보고, 요건 태양, 요건 달. 그러니까 우리가 하타 요가 할 때 태양은 타는 달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는. 그럼 이게 일곱 개가 되니까 칠성이 되는 거죠. 칠성. 그러면 우리 몸속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래 위는 뭐가 됩니까? 위에는 봉황이 있고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아래는 용뱀이 있으니까 현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무와 봉황이 가운데 이거를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두 개가 용과 호랑이가 서로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그 개념으로. 그러면 요게 쭉 올라갈 때 일곱 개의 차크라가 별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때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신도라고 그러죠. 사신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사신도가 펼쳐지는데, 사신도에 각 일곱 개의 별자리를 위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주를 볼 때 대부분은 서양 별자리만 생각하시지만은 동양 별자리는 28숙으로 돼 있다라는, 28숙. 28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신도 곱하기 47의 28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은 칠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철학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에 기반해? 칠수 기반이라. 칠수. 별자리를 볼 때 칠수 기반으로. 그러면 이쪽에 동쪽에 있는 별 일곱 개를 우리가 기미신방 저황각, 남쪽에 있는 걸 진익 장성 류규정, 서쪽에 있는 걸 삼자필묘 위류규, 북쪽에 있는 걸 벽실 위효 녀우실, 이렇게 해서 이제 별자리가 되네요. 우주 별자리는. 그런데 이 28숙을 통솔하는 게 뭐래? 통솔하는 거는 일곱 개 별 북두칠성이 되는, 북두칠성을 표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일곱 개의 별이 통솔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북두칠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요게. 자, 그럼 여기 북두칠성을 가져왔습니다. 북두칠성이 결국 이 북두칠성 일곱 개의 별이 이게 북두칠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두칠성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 몸에는 북두칠성이 있고 28숙의 별자리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서 사신도에 그 사신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메커니즘이. 그러면서 가운데 태양과 달이 꼬여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죠. 태양과 달의 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원으로 돌고는 있는데, 태양과 달이 원으로 돌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형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원이죠. 원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뭐예요?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원 운동, 그러니까 나아가면서 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상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요게 있는 7개의 이 별을 슈숨나 나디를 구성하는 이 별을 선도, 칠성, 북두 칠성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각 별에서 요 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게 바로 별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월성, 그래서 일월성 이런 그래서 일월성신. 그런데 별이 생성이 되려면은 일월성신이라는 거예요. 일월성신. 일월성신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일월성신. 일월성. 네, 일월이다. 그러면 성신. 성신은 뭐야? 우리는 이 성은 별이고 신은 별은 어디서 태어나요? 별은 별구름에서 태어나잖아요. 이거 우리가 별구름이라고 하는 걸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별구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성운. 성운. 성운에서 태어난다. 별구름에서 태어난다. 그때 그 구름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신. 그래서 별은 별구름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볼 때 이게 별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별일로 구성한다면 여기가 별구름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죠. 회전하면서. 자, 여기가 쭉 하면서 회전에 돌아가면서 그래서 중앙에 있는 차크라 개념이 그 어, 7개 별에 해당돼서 북두칠성을 대응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에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맨 아래쪽에 게 탐낭, 두 번째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각 숫자와 12지지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인데 칠성 옆에 이제는 요 파군 무곡과 파군 사이에 자보우필이라는 2개의 별이 더 있기 때문에 칠수이면서 동시에 구수를 표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북두 칠성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치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두 칠성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는 북두 칠성에 그려져 있는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에 가면은 칠성각이라고 하는데 칠성각 우리 한국인들의 사상이 칠성사상, 북두 칠성사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날 분들 돌아가시면은 관이에 북두 칠성을 갖다가 그 천을 그려진 천을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이건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사여탈권을 북두칠성이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사여탈권은 그래서 죽은 뒤 간위에다가 북두칠성을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수도를 할 때도 죽어서 부활하는 개념이라 요게 이제 투영이 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물을 팔 때 우물에 그 바닥에 깔아 놓는 것이 북두칠성 그림을 깔아 놓는 우물 바닥에 북두칠성을 깐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 집 천장에 북두칠성 그림을 위에다가 딱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두칠성 사상, 한국인들은 이제 북두칠성 사상에 투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으로 보면 이제 우리 7개 차크라가 우리 한국 사상에서는 북두칠성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571묘연에서 그러니까 이게 10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한국인들이 하는 놀이가 이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여러분들 윷놀이를 보시면은 이것도 북두 칠성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계 걸륜모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죠. 도계 걸륜모 이렇게 칠성 이렇게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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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성을 표현해 주면 그러니까 그 28속 별자리들을 도개걸륜모에다가 이제는 유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이 유판에서 우리가 이 넉동빼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윷놀이 하면 요 네 개의 알을 빼야 되잖아요. 이 네 개의 알을 네 개를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요 네 번째 차크라, 요 네 번째 차크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사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여기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요거를 빼내야 된다는 개념이 여기 투영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가로 일곱 개 뭐 이렇게 또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도 이제는 그 칠성의 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칠일묘연이 더 천부경의 그 어떤 이치, 우리 한국인의 그 정서와 를 잘 드러내는 그 어떤 개념이 된다. 그래서 51묘연보다는 51묘연은 57일묘연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57일묘연이 모든 수행법이나 이해를 하는데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57일묘연을 저는 더 낮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역대경에 나와 있는 문장들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천지운기장, 이제 우리가 삼역대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서들이 많다고 그랬죠. 삼역대경 서문부터 공공배합 성도장까지 이렇게 쭉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 중에서 읽어보지 않은 부분들 천지운기장에서 요 빨갛게 해놓은 부분만 보겠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같다. 덕은 일월과 같다. 천지일월이죠. 천지일월은 가히 성신풍운의 정을 사용한다. 성신이 뭐래? 별과 그 별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성신풍운의 정을 사용할 수 있고 능히 산천수와 만물의 영으로 화하느니라. 천지운기장 하나, 기운을 운영하는. 무릇 칠성은 여기 칠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국의 수성인이 천일생수하므로 일은 주성이요, 이는 추성이요, 삼은 자미성이요, 사는 칠원성군이며 오는 북두 구진이요, 육은 궁궁울를성이요, 칠은 곡성이니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두 칠성, 이 칠성을 표현하는 말이 칠성의 성격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성, 이건 주성이다. 칠성은 주성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되는 별이라는 건 우주의 주인 역할을 하는 별이다. 칠성이요, 주성이요, 주성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럴 때죠. 추성은 우리가 어떤 주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 열 때 지돌이 추자인데요. 여러분이 문 열 때 문의 지돌이 아시죠? 그거 문 열 때 그 받치고 있는 그 벽하고 접하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추성. 그러니까 하나의 기축이 된다, 기둥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차크라 돼 있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우주의 문인데 블랙홀과 화이트를 여는 그 문의 천문지호를 여는 두 개의 문의
주축이 되는, 축이 되는 문이다. 그런 데는 축이 되는 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자미성이다. 그런 얘기죠. 자, 보라자자가 나왔으니까 칠성, 7개 빨주노초 파남복, 자미성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미세한 별인데 자미성이다. 그러니까 보라자까지 가는 별이다. 그러는. 그다음에 칠원성군이다라고 하는 칠원성군. 칠원성군이라는 거는 7명. 그러니까 7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칠원, 성군, 신선, 칠원성군. 그다음에 이건 북두구진이다라고 그러는. 북두구진은 7개지만 사실은 9개가 되는 북두구진이라는. 북두구진.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요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칠성의 성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궁궁을룰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궁궁을룰성. 칠성은 궁궁을룰성이다. 그 다음에 칠은 곡성이다. 곡성은 곡식이 된다. 여기에 뭐야? 우리가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몸 안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먹이는 곡식들이 생산이 돼가지고 먹이는 곳이라는 거죠. 이게 곡성, 곡식, 곡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곡이 나오면, 그래서 칠공 중에 각각 칠정 영신이 있어서 무뼈를 거느리시고 12분야를 따라 벌리심으로 각각 도를 행할세 28수로 도장, 28숙으로 도장을 정하고 12건성으로 내무수장을 정하고 12궁의 중앙에 앉아서 8개의 법도를 행하여 사시의 절부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칠성이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무별들을 통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있는 우주는 결국 어떤 우주예요? 이 바깥에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런 우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양과 달이 돌고 있고, 그리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태양과 달이 돌고 있고, 그 가운데 축으로 해서 칠성이 있고, 그 칠성이 주변에 28숙을 통솔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주세계가, 하나의 우주세계가 우리 몸속에 있다. 그런 우주세계를 우리가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다. 아스트랄계. 그러니까 선천세계를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아스트랄계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천세계, 아스트랄계, 아스트랄 우주, 아스트랄 우주랑. 일월성신이 각기 그 자리를 얻게 되고 산천초목이 다시 청춘을 얻게 된다는 거다. 젊어진다. 풍운 내전이 차례를 따라 있게 되니 일월성신은 모두 덕화요. 그러니까 덕으로 꼽힌 거죠. 그리고 일심 가정은 모두 봄이다. 건곤배합 성도장에 있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건곤 양백 중에서 삼남 삼녀의 도가 하도 낙서 영부 세 번은 변해서 삼풍이 입극하니, 첫째로 유도의 인도와 둘째 불도의 지도와 셋째 선도의 천도를 일월성, 그러니까 그게 유도는 일, 불도는 월, 선도는 성,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유도의 좌선 청룡, 좌측으로 회전하는 청룡이요 하는 일정과, 그러니까 태양의 길일과, 그 다음에 불도의 우선 백호, 우측으로 회전하는 백호인데 이것은 달의 정이다. 합하여 선도의 중앙 황제인 성정으로 합한다. 별의 정으로 합하니 황하가 맑아진다는 건 뭐 황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 있는 그 축인데, 그 중앙에 있는 그 무기중궁토를 얘기하는데, 무기중궁토에 있는 그 물이죠. 그 물이 맑아져서, 그러니까 그 포태하고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이 맑아져서 거기서 성인이 출세하는 것을 이치로 통각하라. 자, 천지 귀신 변화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뭔가 와닿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도의 삼령과 불도의 삼령과 선도의 삼령이 한번 궁에 모여서 천문을 개통하고, 두 번 궁에 모으면 땅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지호를 열고,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개통한 뒤에 두 번째 모이면은 땅의 문을 열고, 세 번째 모이면 사람의 몸에서 통달을 해가지고 상하사멸의 정이 64혈에 관통하여, 그렇죠? 혈맥관통한다는 얘기죠. 각기 64개의 영을 얻고 봉궁으로 돌아간즉
십이경맥이 널리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십이경맥이 우리가 한의학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이경락 이론이잖아요. 그래. 십이경락 이론이 그대로 여기 이제 이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십이경맥이 널리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가지고 천진 삼신이 이어서 왕래한다. 그러니까 십이경락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십이경락이 그냥 십이경락이 아니고 이건 뭐래? 천진 삼신이 통하는 통로다 그런 얘기지. 통로해가지고 거기서 들고 날고 하면서 하도와 낙서 궁울의 자리를 바르고 바르게 다시 쌓는 일이다. 그런. 자, 만물생성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일수와 하나의 나무의 꽃이 만세 춘을 밝게 하므로 꽃이 피어가지고 만년지상의 꽃이 늘어지게 만발하여 씨를 이루어지나니 씨가 이루어지니 하도 낙서 궁울 전전 금지 오겹 은꽃과 구리 열매가 만천무공하나니. 그러니까 은꽃, 그러니까 우리가 금은동, 이게 우리 몸이 뭐가 이래, 그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꽃이 피면서 그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물생성장 아까는 두 번째였고 이거 첫 번째 여기 보면 요 문장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 절, 부의 도는 궁궁을룰로 좌우로 돌고 돌아 순으로 또는 역으로 상하를 운행하니 가고 오고 오는 도를 생각을 다하고 다하여 생각하면 귀에 속한 음심은 이를 따라 물러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나간다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신에 속한 양심은 돌고 돌아 다가오니 탁기가 소재하고 맑은 길을 기르나니 탁기는 음기를 바라는 거로 전면이 얻어 지옥으로 빠지고 맑은 기운은 양심에서 바라는 거로 전면이 밝고 밝아 천당에 오르나니 이로써 깨달음을 헤아린즉 천당과 지옥에 나의 영대 중에 있으니 심령을 갈고 닦아 행한즉 득이 있으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의 심성 영대라고 하는 겁니다. 심성. 수행의 핵심은 뭐다? 심성 영대. 우리의 그 마음과 본성과 그 영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심성영대인데, 바로 수행의 핵심은 이 심성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행의 천당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기운들이 어떤 거는 마귀의 기운으로 빠져나가고 어떤 거는 신의 기운으로, 우리가 양의 기운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이런 이치를 설명을 한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삼역대경 내용하고 오칠일묘연 부분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